옛날 옛적 아름다운 순창의 산골짜기에 장독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1000년도 넘은 수많은 장독대들이 모여 있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바둑판처럼 흩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창 고유의 된장과 고추장을 담가 온 나라에 유명세를 떨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이는 바로 장독대마다 깃들어 있는 요정들이란 것이었답니다. 낮 동안엔 장독대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해가 지면 요정들은 나와서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사람들의 꿈을 보살피곤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는 긴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작물은 시들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도 부족해져서 모두가 걱정에 빠졌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죄다 모여 기도와 함께 물을 절약하면서도 하늘의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용감한 소년 준호는 마을의 비밀을 알기 위해 장독대 근처로 갔습니다. 장독대 주변에는 약간의 미세한 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바로 요정들이 춤추며 날아다니는 광경이었습니다. 놀란 준호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용기를 낸 준호는 요정들에게 다가가 가뭄에 대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요정들의 우두머리인 은비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은비는 준호의 용기에 감명을 받아 도움을 주기로 했고 이내 모든 요정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마을에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날 밤 장독대 마을 위로 요정들이 하늘을 향해 날아올라 별빛을 빌렸습니다. 이내 요정의 마법으로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촉촉한 비가 내림과 동시에 마을 전체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에 차 기뻐하며 요정들을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 준호는 요정들과의 우정을 이어나가며 마을의 비밀을 지키겠다고 다짐했고 장독대 마을 역시 더욱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평생 동안 요정들과의 비밀을 소중히 간직한 채 마을의 수호자로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순창의 장독대 마을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요정들의 보호 아래 옛 전통과 신비로움이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순창 사람들에게 영원한 자부심이 되었으며 사람들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영암 지역에는 무성한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그 신비로운 분위기와 아름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밤이 되면 그 속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속삭임에 의해 모두가 두려워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달밤 호기심 많은 소년인 준호는 숲속의 비밀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모험심에 불타는 준호는 몰래 숲으로 향했습니다. 촘촘히 자란 대나무들이 만드는 어둑한 터널을 지나자 그는 점차 숲이 자아내는 비밀스러운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준호는 발끝에서부터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밝디 밝은 은빛, 달이 하늘에 걸려 빛나면서 숲속은 환상적인 푸른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순간 숲 깊은 곳에서 눈부신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우는 다른 여우들과는 다르게 약간의 빛을 내뿜고 있었고 준호는 그 신비로운 동물에 매료되었습니다. 여우는 준호에게 다가와 마치 오래된 친구인 양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손을 내밀자 여우는 시종일관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게 해주었습니다. 여우는 사람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준호는 여우의 눈빛에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우는 준호를 이끌며 더 깊은 숲속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의 것이라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나무 숲의 중앙에 자리 잡은 광대한 바위 위에는 오래된 반지하 신전이 있었고 그 내부에서 반짝이는 보석들과 고대의 문양들이 새겨진 벽이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세계와 신비로운 숲의 세계 사이를 잇는 통로임을 깨달았습니다. 여우는 그 통로의 수호자였고 인간과의 신뢰를 검증하고 미래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그의 앞발을 들어 보석 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그 보석을 받아들며 특별한 능력을 지닌 선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준호는 자연과의 공존, 숲의 비밀, 그리고 숲을 보호할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숲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자연의 신비로움과 소중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는 대나무 숲을 찾아 그 달빛에 여우가 보여주 은혜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준호는 여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준호는 자신의 모험을 통해 자연과 친구가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경부 경천이라는 작은 마을에 은빛으로 빛나는 촌락이 있었다. 이 마을은 달빛이 특별히 아름답기로 유명하여 달빛 마을이라고 불리곤 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고 그 연못에는 신비로운 연꽃이 매년 피어났다. 연못의 연꽃은 밝은 달 아래서만 피어나는 신비한 꽃으로 이 꽃은 희망과 기운을 북돋아 준다고 전해졌다. 영천에는 수연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수연은 마을에서 가장 슬픈 아이였다. 부모님은 일찍이 수연을 떠나셨고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할머니는 수연에게 항상 말하곤 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너의 슬픔을 위로해 줄 무언가가 있을 거란다. 수연은 할머니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했지만 그럴 만한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밝은 달이 떠올랐다. 수연은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가 달빛이 환한 연못가에 앉았다. 그곳에서 수연은 은은히 빛나는 연꽃을 발견했다. 그녀는 연꽃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궁금해졌다. 할머니 말씀이 생각나 수연은 연꽃에게 겨우드머 물어보았다. 넌 어떻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니? 놀랍게도 연꽃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희망은 내 안에 있는 작은 빛에서 비롯되지. 너 또한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빛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것이 너에게 힘이 될 거야. 수연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연꽃이 전해준 메시지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마음속에 빛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로 수연은 매일 밤 연못에 나가 연꽃을 마주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도 그녀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할머니는 수연의 변화를 기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연꽃이 너에게 전해준 것은 바깥의 빛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그 무엇이었구나. 수연은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던 슬픔을 내려놓고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마을 아이들에게 그 연꽃의 전설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 또한 희망을 키워나가도록 도왔다. 달빛 마을은 더 이상 슬픔의 이야기가 아닌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가 넘쳐나게 되었고 매년 연못의 연꽃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이리하여 달빛 마을 영천의 연못가는 수연의 용기와 연꽃의 마법으로 가득 찬 장소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희망의 빛이 함께함을 알렸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남원은 푸르른 산과 맑은 물로 유명한 고장 중 하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갔고 그 중에서도 남원 동쪽에 위치한 대나무 숲은 마을의 보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숲은 높게 자란 대나무가 하늘을 가리며 바람에 따라 흔들릴 때마다 마치 수많은 피리 소리가 나는 듯한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 대나무 숲에 얽힌 전설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곳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농부 이정민과 그의 아내 윤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힘들어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정민이와 윤희가 자식이 없음을 슬퍼하며 대나무 숲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참을 걷던 그들은 우연히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기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그곳에는 조그마한 범위에 금색 연꽃이 피어 있었고 그 꽃 속에서 빛나는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정민과 윤희는 깜짝 놀랐지만 아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 아이에게 대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식으로 삼아 정성껏 키웠습니다. 대성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아이로 여겨졌습니다. 아이였지만 곧잘 뛰어다니며 대나무 피리를 불면 그 소리는 마을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뭄이 닥쳐왔습니다. 마을의 모든 농작물은 말라가고 주민들은 큰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성이는 자신의 피리를 불어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대성이는 믿음직스럽게도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성의 피리 소리가 대나무 숲에 모이자 숲은 점차 신비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어둡던 색을 벗고 멀리 산 너머에서 비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으며
이내 시원한 빗줄기가 대지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에 대성을 영웅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원과 대성의 이야기는 멀리 퍼져나갔으며 대나무 숲은 남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세대에 걸쳐 대성의 후손들은 그 숲을 돌보았고 마치 마법 같은 비밀이 품고 있는 이 숲은 오늘날까지도 정성껏 보존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도 여전히 대나무 숲에는 대성의 피리 소리가 들린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람과 자연의 선물이니 숲을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한국의 제천 지역에는 신비로운 하늘 연못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연못은 하늘의 물이 지상에 내려온 것이라 할 만큼 맑고 투명하여 그 물을 한 번이라도 마신 사람은 평생 영원한 젊음을 누린다고 했다. 하지만 하늘 연못은 깊은 숲속에 숨어 있어 사람들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하늘 연못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곤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연못을 찾아간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천의 한 젊은 어부인 해명은 오랜 낚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게 되었다. 숲속에서 길을 찾다 지쳐 쓰러졌을 때 그는 연못의 잔잔한 물소리를 듣게 되어 그 소리를 따라가 보는 것이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하늘 연못이었다. 연못은 밤하늘의 별빛을 머금고 반짝이며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처럼 아름다웠다. 해명은 온몸을 가득 채우는 상쾌한 공기와 연못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한참 머물렀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연못의 물을 손에 떠 마셔보았다. 그 순간 그의 몸과 마음이 신선하게 정화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 해명은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하늘 연못과 그곳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이 해명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들이 연못을 찾아가고 싶어 했지만 그 누구도 길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차차 연못의 존재를 잊고 일상 속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해명은 달빛이 맑은 밤마다 하늘 연못을 꿈꿨다. 꿈속에서 그는 달빛 아래 연못가에 서서 평화롭고 생기 넘치는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느 달 밝은 밤 그는 몰래 숲속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 그가 연못에 이르자 하늘 연못가에는 달의 여왕이 나타나 있었다. 여왕은 달빛처럼 아름다운 미소로 해명을 맞이하며 말했다. 이곳은 선택된 자에게만 보이는 곳이라네. 그대가 이곳에 두 번 다시 찾아온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해명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 저는 이 연못이 주는 평화로움을 잊을 수 없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의 세상이 제 마음에 영원히 남기를 바랍니다. 달의 여왕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해명에게 빛나는 구슬을 건넸다. 이것은 하늘 연못의 기억이 담긴 구슬이라네. 이 구슬이 그대에게 늘 연못의 영감을 주고 그대가 어디에 있든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도와줄 것이네. 그 이후로 해명은 하늘 연못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고 이제는 구슬을 통해 그 평화를 느끼며 살아갔다. 제천의 마을 사람들은 가끔 해명이 가진 빛나는 구슬을 보면서 연못의 전설을 다시 나누곤 했다. 세월이 흘러도 하늘 연못과 달의 여왕의 이야기는 제천에 영원히 전해졌다.